안녕하세요, DD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텔스 솔루션 임채연 과장입니다. 어느덧 일상으로 돌아온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삶이 많이 정상화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회복되면서 재택근무가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 또 저희가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SOA와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여하시면 분명히 얻어가는 것이 많으실 테니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셔서 준비된 경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조직에서 시스템과 데이터를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보호해야 될 환경과 관리해야 될 도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 공격 표면은 늘어나고 보안팀의 관리 범위와 강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보안 알람의 과부하, 회사별 사이버 보안 기술 격차, 소수 핵심 인력의 개인적 스킬에 의존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분석가 혹은 관제팀에 속한 직원이라면 효율적이지 못한 현재의 업무 형태가 굉장히 힘들고 버거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SOA라는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제목은 단순 반복 업무 멈춰, 하나의 플랫폼으로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응 가능한 D3 엑스젠 SOA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스텔스 솔루션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D3 시큐리티의 엑스젠 SOA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유익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전문가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텔스 솔루션의 이정상 상무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텔스 솔루션의 기술 총괄 담당하고 있는 상무 이정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D3 시큐리티의 한국 기술 지원 부분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능동방어 시스템인 NTD 기술도 역시 함께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D3 엑스젠 SOA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얻어가시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스텔스 솔루션의 김학진 과장입니다. 김학진 과장님께서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스 솔루션에서 D3 SOA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김학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상무님, 제가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겹겹이 쌓는 심층 보안 체계로 구성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많은 보안 제품을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그 인입 단계에서부터 이제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자 단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보안 시스템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각각 담당자들도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하고요. 또 그 시스템 간에도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겹겹이 쌓여진 이 강력하게 보이는 이 방어막 안에서도 사실상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어려움과 또 극복해야 될 장애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그 보안을 관리해야 된다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수많은 알람과 처리해야 될 업무량 이것 때문에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보안 솔루션들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로그들 그리고 알람들은 뭐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의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false positive라고 하죠. 오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탐의 경우에 이르는 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봐야 될 그 이벤트들을 식별을 해내고 그리고 또 관리해야 될 그 이벤트들을 인시던트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알람들이 나오니까요. 네. 이 중에
실제로 우리한테 정말 위협이 되는 알람은 어떤 것인가를 식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정상 상무님과 함께 말씀해드린 부분이 오늘 주제에 조금 힌트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먼저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오른쪽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중간에 온라인 설문조사가 오픈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답변이 바탕이 되어서 추후 더 양질의 웨비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웨비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경품을 또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경품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웨비나 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세션은 이정상 상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무님,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D3 Security의 D3 Xgen, Next Generation SOA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이제 목차를 보고 계신데요. 일단 저희 스텔스 솔루션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D3 Security는 또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 SOA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보안 관제 조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 어려운 점들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D3 Next Generation SOA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SOA와 SIEM을 사실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 SOA와 SIEM이 어떻게 좀 다른지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즈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김학진 과장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스텔스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텔스 솔루션은요, 2017년도에 설립이 된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보안 인프라에 대한 기반 투자를 현재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IT, OT,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암호화 메신저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 메신저 기술은 차세대 암호화 기술 인증인 차세대 암호 기술인 시큐어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SMPC라고 하는 기술과 또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메시지가 어떻게 암호화가 되더라도 암호화된 메시지를 절대 이제 유출되더라도 풀 수 없게끔,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쪽은 저희가 스텔스 MTD라고 하는, 즉 무빙 타겟 디펜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방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MTD라고 하는 기술은요, 서버의 그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시키면서 해커들이 실제로 접속해야 될 어떤 그 공격 대상, 공격 표면이죠. 공격 표면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공격자가 실제 그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능동적 방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OT 기술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PLC에서 나오는 신호들,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장착한 센서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결합해서 저희가 새롭게 OT와 관련된 모니터링, 그리고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3가지 분야로 스텔스 솔루션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D3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3 Security는요, 2002년도부터 시작된 회사고요. 2002년도부터는 인시던트 관련된 그 케이스 관리, 또 리포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까지 주로 이제 그 IT 보안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또 기업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쭉 수행을 해왔고요. 솔루션도 거기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인시던트 리스판스 쪽으로, 저희가 이제 IR이라고 하는 인시던트 리스판스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조금 더 진화시켜서 플레이북과 통합 허브 쪽, 그러니까 1세대 SOA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SOA를 개발해서 보안관제센터라든지 침해사고 대응팀, 그리고 정보보호팀에 이제 납품을 했고요. 주요 고객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 이제
고객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2015년도까지는 1세대 소아를 만들어 왔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2세대 소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소아 2.0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마이터의 ATT의 CK에 관련된 이제 투자를 진행해 가면서 그 다양하고 고도화된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또 플랫폼을 개발하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디스릴 시큐리티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고요. 보통 이 소아 솔루션들이 어떤 그 큰 회사들에 합병되거나 M&A 형태로 어떤 한 컴포넌트 형식으로 꽂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디스리는 온전히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자체적인 투자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독자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한 370여 개가 넘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부동의 소아 솔루션 벤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보고 계신데요. 주니퍼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아마존, 그리고 다이슨이라든지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유수의 포천 한 500 안에 들어가는 포천 100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안 관제 조직이 현재 어떤 이슈들,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관제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해마다 공격 기법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해지고 있고 또 복합적으로 공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어떤 가용성이라든지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수준의 그런 공격이었다고 치면 현재는 데이터의 무결성까지 공격하는 소위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복잡한 고도의 이런 공격 기법들이 출현하고 있고 거기에 또 보안 관제 조직이 대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과 싸워야 하고요. 또 이 이벤트들 가운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alse positive 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 건지 또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식별해내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 간에 또 상관관계들을 분석해서 인시던트로 만들고 인시던트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까지도 일종 이 담당을 해야 되는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제가 세부적인 유형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시스템, 아까 저희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층층이 보안 계층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스템에서 수많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알려진 공격 또는 알려진 정보를 기반으로 보통 탐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 알려져 있는 공격들을 오해하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현재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신종 공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보안 계층들이 좀 뚫리기가 쉬운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한 버든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 환경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환경들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레거시 환경에서 IDC에서는 시스템들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IDC만 운영을 하면 됐지만 현재는 클라우드도 운영을 해야죠. IDC도 운영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운영 환경 자체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보니 좀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ISMS라든지 또는 PMS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런 인증 정도로 이렇게 처리만 하면 되었던 것을 현재는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또는 각종 다양한 상위 어떤 기관들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보안 운영에 있어서
보안 관제에 있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이버 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큰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인력이 시스템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또 늘어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인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보안 이벤트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운영 환경도 복잡해지고 있고 공격 시도도 많아지고 있는데 제한적인 인원이 이것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 이제 슬슬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물론 이외에도 다양하게 보안 관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크게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우리의 현실, 보안 관제의 현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서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려진 공격으로부터 발생한 이벤트들은요, 사실 대부분 다 방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사실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과도한 이벤트들에 대한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좀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도기적인 운영 환경 체제를 저희가 겪고 있거든요.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환경 체제로 운영 체제로 가다 보니 레거시 환경도 이제 단계적으로 또 시차를 두고 이제 그 일몰시켜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통합시켜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인 인원을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 인력 부족은 늘 만성적인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리소스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로부터 조금 더 어떤 고차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리소스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인력들이 수동으로 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이 수동적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자동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동화라든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든지 그리고 리소스를 극대화시키는 방안과 프로세스 체계화라고 하는 이러한 방안들을 모두 구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위협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D3의 Next Generation SOA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OA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SOA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SOA를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 오고 있고 또 만들어 왔고 현재도 만들고 있는 D3의 입장에서 D3 시큐리티의 입장에서 SOA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잘 만들어 오고 있는 회사의 개념이 그나마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가 SOA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SOA,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반복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킨 다음에 정형화된 이벤트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고 보안 위협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SOA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SOA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SIRP, Security Incident Response Platform이라고 하는 보안사고 대응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케이스라든지 인시던트를 관리하고요. 보안 이벤트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날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인시던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SIRP라고 하는 개념이 SOA에는 녹아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SOA, 즉 이제 Security Orchestration and Automation, 즉 보안 통합과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통합이 가능해야 하고요. Orchestration, 조율이죠. 이 조율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플레이북이라고 하죠. 이 플레이북을 통해서 SOA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TIP, Threat Intelligence Platform, 즉 수집된 이벤트들이 어떤 인텔리전스로 통합될 것인가, 또 경보로 만들어질 것인가,
또 위협 인텔리전스를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SOA에는 녹아들어가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오토메이션 그리고 리스폰스까지가 SOA의 전체적인 범위라고 하면 이 범위 내에는 SIRP, SOA, 그다음에 TIP라고 하는 개념이 녹아들어가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SOA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3 Next Generation SOA의 특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고 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마이터의 ATT&CK 프레임워크를 잘 아실 겁니다. 탐지된 이벤트가 어떤 TTPS, 즉 Tactic, Technique, 그 다음에 Procedure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ATT&CK 프레임워크의 단계적인 공격 기법으로의 어떤 분류 체계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플레이북을 작성을 할 때 SOA 1.0 시대 그리고 2.0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SOA들은 대부분 이제 코딩이 수반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코딩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고 자동화시킬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보안 솔루션들과의 어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연동 모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집된 이벤트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시각화시키는 그 증적들, 즉 아티팩트라고 하는 이 증적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공격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경로라든지 또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해주는 그런 기능이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300개 이상의 보안 솔루션들과의 그 얼라이언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 코드리스한 상황들, 이 상황들을 플레이북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형식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00개 이상의 시스템과의 연동 부분인데요. D3 SOA 에코시스템을 보고 계십니다. 분석과 어널리틱스와 SIEM 부분에 있어서는 익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스플렁크라든지 또는 뭐 엑사빔이라든지 로가리즘 같은 이런 이제 그 어널리틱스 분석과 이제 통합 보안 관제에 필요한 이 SIEM들을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와 피싱과 관련돼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샌드박스 솔루션들이 이제 이미 연동될 수 있는 모듈로 제공이 되고요. 인증, 그리고 메시징, 티켓팅, 네트워크 보안 쪽, 엔드포인트, 트레드 인텔리전스까지 300개 이상의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모듈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면서 코딩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으로 편하게, 편리하게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북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D3 Next Generation SOA에 대한 시장 평가 부분인데요. 뭐 잘 아시는 가트너라든지 프로스트 앤 설리반의 평가를 보시면 D3 SOA가 현재 마이터 어택과 관련된 그리고 뭐 CISSP 수준의 기술력 제공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또 빠르게 자동화된 킬체인 플레이북을 검증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벤더이다 또 기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받고 있다 시장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D3 Next Generation SOA가 주는 기대 효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이벤트라든지 복잡한 운영 환경, 만성적인 인력 부족, 그리고 복잡한 대응 프로세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D3가 제공해드리는 이 플랫폼의 기능과 철학을 통해서 일단 관리 이벤트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시키기 때문에요. 관리해야 될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된 운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관리 편의성 역시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북을 통해서 단순 반복 업무 또는 조금 복잡한 대응 업무를 자동화시킴으로써 보다 중요한 업무를 인력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존의 복잡한 대응 프로세스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케이스 관리라든지 인시던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3 Next Generation SOA의 주요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 그 화면은 D3 Next Generation의 이제 대시보드가 되겠는데요. 이 대시보드 중에 특히 이제 그 ATTN CK 프레임워크가 적용된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각 공격 단계별로 어떤 공격 전술들이 현재 이벤트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현재 매핑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ATTN CK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대시보드인데요. 각 이벤트들이 올라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를 인시던트로 이제 에스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또 이벤트별로 공격 전술과 기술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효율적인 운영 부분,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들을 D3 XGen SOA 플랫폼을 통해서 단순화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벤트에 대한 이제 아티팩트 비헤이버에 대한, 즉 이제 시각화 부분인데요. 즉 증적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도식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다른 연관된 보안 장비들로부터 발생된 이벤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시스템에 어떻게 리스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도식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벤트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벤트들을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석한 이벤트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어떤 조치 사항들을 공유하고 이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력과 히스토리가 남게 해서 사전에 정의된 플레이북과 매핑을 통해서 향후에 동일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플로우에 이제 들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인베스티게이션 대시보드에서 이벤트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통해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시던트들을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각각의 이제 그 관리 요원들, 또 관제 요원들이 관리하는 이벤트들, 인시던트들을 이제 한눈에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생성한 인시던트들과 다른 사람에게 할당된 인시던트들, 그리고 할당되지 않은 인시던트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시던트를 만들 때 지정했던 어떤 처리 기한들이 이제 지났는지 또는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이벤트들을 인시던트로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할 때 놓치는 이벤트들이 없도록, 놓치는 인시던트들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베스티게이션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시던트 플레이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다시피 300개 이상의 보안 솔루션 벤더들과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 플레이북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이 노드들을 구성을 할 때 만약에 사람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은 컨디셔널 태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입력이 있을 때까지 잠깐 프로세스가 멈추게 한다든지, 또 사전에 정의된 커맨드 기능으로 특정한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트리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선택한 커맨드에 이 입력 파라미터들을 이제 표출해서 입력 파라미터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손쉽게 구성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동화를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동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할 때에는 이 프로세스가 잠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도 인시던트 플레이북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부분인데요. 그 300개 이상의 시스템과 사전 연동된 모듈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상 시스템에 정보만 입력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연동 모듈들,
연동 모듈들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라이브러리가 되고요. 이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설정 단계에서 연동 테스트로 연동을 확인한다든지 연동할 서버 정보를 입력해서 기존의 이제 커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연동될 수 있도록 이제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D3 SOA Next Generation SOA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OA와 심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또는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심은 로그를 모두 통합하는 어떤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 로그들 간에 이벤트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경고를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잠재적으로 위협을 식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응답을 주게 되죠. 사실상 이제 응답을 주는 거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분석가에게 서스피셔스한 활동을 알려주게 되죠. 반면에 SOA는 보안 경고라든지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심하고 통합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경고를 만들거나 또는 데이터를 위한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요. 다른 도구들과 연계해서 알람을 수집하고 경고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에 통합된 도구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작업을 조정하거나 또는 엔드투엔드의 어떤 그 응답, 리스판스를 줄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심은 분석에 머무는 어떤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SOA는 분석과 리스판스, 대응까지 이룰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작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대응 프로세스를 강화하거나 제한적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역까지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SOA와 심은 굉장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SOA 도입을 통해서 어떤 단순히 경고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쨌든 전체적인 인시던트의 그 수명주기, 즉 우리 사이트와 관련된 보안 사고의 수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즘 이제 그 흔히 얘기하고 있는 Security Ops, 즉 SecOps라고 하는 부분을 확장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SOA가 지원할 수 있다. 이 SOA 플랫폼이 그렇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그 D3 Security의 그 Next Generation SOA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라든지 그리고 유즈 케이스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김학진 과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진짜 D3 Xgen SOA에는 없는 게 없네요. SOA가 가질 수 있는 기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D3 Xgen SOA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을 기반으로 해서 SOA 플랫폼을 이제 얹거나 또 SOA 플랫폼을 이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D3 Security의 그 Next Generation SOA 같은 경우에는 그 SOA라고 하는 그 철학 그 자체에 굉장히 충실해 있고요. 그리고 그 이 철학을 통해서 보안 관제 조직이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또 제한된 인력들이 굉장히 고도의 그 업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또 자동화라든지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집약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 발표해 주시는 중간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까 플레이북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플레이북이 저희가 다 새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플레이북 가지고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아, 네. 기본적으로 그 사용하실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중요한 그 어떤 보안 사고 유형에 관련된 처리 프로세스, 이제 플레이북 유형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제공이 되는 플레이북을 통해서 각 조직에 맞게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코딩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중요 외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제 사전에 정의된 한 2,000개가 넘는 커맨드들이 있거든요.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코딩이
코딩을 거의 최소화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국산 기능들, 국산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저희가 벤더랑 얘기를 할 때는 대략 한 최소 4주, 뭐 길면 한 6주 안에 이제 지원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에서요. 그 정도면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커맨드를 추가해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군님. 발표 중에 현재 보안관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충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김학진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죠. D3 엑스젠 SOA 적용 사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D3 SOA의 적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김학진이라고 합니다. 적용 사례에서는 금융, 핀테크, MSSP, 공공순으로 이제 실제로 도입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각 사례별로 도입 배경이나 도입 효과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공통적인 도입 배경으로는 SOA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수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아시다시피 한정적인 인력으로 그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관리해야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수많은 이벤트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SOA 솔루션을 검토하시고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 불필요한 이벤트들을 좀 걸러내고자 저희 SOA 이전에 각 이벤트들마다 상관관계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SIEM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해서 이용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이정환 성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SIEM 솔루션과 SOA의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그 SIEM 솔루션을 도입해서 도입하기 전보다는 결국에 분석가가 봐야 되는 이벤트들이 줄긴 줄었지만 그 준 이벤트들의 수량 자체도 결국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SIEM을 통해서 상관 분석된 이벤트들에 대해서 결국에 사용자가 또 추가적으로 상세 상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담당자가 요거의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요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 현존하는 수동 프로세스들에 대한 자동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뒤쪽에 적용 사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는 금융사에 도입된 사례인데요. 보안이 중요하지 않은 기업은 없지만 특히나 금융권의 경우 보안에 대해서는 특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분야라 수많은 보안 시스템들을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지금 말씀드리는 해당 사례에서는 금융기업의 경우에 그 저희 장표에 표시되어 있는 솔루션들 이외에 또 수많은 솔루션을 운영 중에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벤트들이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IBM 큐레이더 SIEM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IEM에 대해서 결국에 아직도 남아있는 한계, 또 인력에 대한 한계가 계속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수동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가 결국에 필요해서 그래서 SOA 솔루션을 검토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금융사의 경우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많은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해당 솔루션들을 연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SOA를 구축할 때마다 각각의 그 많은 솔루션들 벤더의 지원을 받아서 요거를 연동하기에는 뭐 계약상의 이슈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SOA 솔루션을 구축할 때 기존에 있는 솔루션, 연동해야 되는 솔루션 벤더들의 도움이 없이 구축이 가능한 SOA 솔루션을 이제 찾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주요 요구 사항이었고요. 저희 D3 SOA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기능 특장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이제 300개 이상의 솔루션들과 연동 모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도 이재영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셨지만 여기서 연동 모듈은 그냥 단순하게 뭐 이 여기와 그 로그 연동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대량의 로그 중에 어떤 로그를 파싱하고 또 저희가 자동으로 조치를 내릴 때는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정도의 레벨로 이제 상세하게 이미 짜여 있어서 코딩에 따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선택해서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사전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솔루션들에 대한 벤더 지원 없이 연동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높은 점수를 받게 돼서 D3 요 해당 금융사는 D3 소아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아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벤트 처리 자동화 부분인데요. 해당 금융사의 경우에도 1년에 그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D3 소아를 이용해서 자동화 해가지고 일평균 이벤트 처리 시간이 도입 전 대비 약 한 90% 정도로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이 이벤트 처리의 그와 다르게 또 관리적인 이슈도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권과 같이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큰 기업일수록 보안 관련된 부서도 여러 개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해당 금융사도 정보보호팀, 개인정보팀, 뭐 감사팀 등 뭐 되게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보안 관련된 그 인프라 조직들이 있었고요. 각 부서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합 플랫폼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 소지나 이런 게 이슈가 있었는데요. 요 D3 소아를 이제 도입하면서 아예 각 부서별로 이제 권한을 할당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통합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면서 각 부서의 커뮤니케이션적인 것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정확히 명확한 역할이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주요 효과라고 말씀해줬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핀테크 사례인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핀테크 기업 특성상 사용자들이 이제 개인정보를 다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중요한 대표적인 뭐 기업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대기업에서 이제 핀테크 뭐 그쪽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이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 대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보안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좀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신규로 시작하는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MSSP 업체랑 같이 협력해서 보안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해당 사례에서도 내부에 보안팀의 소수 인원이 있었고요. 역시 그 소수 인원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MSSP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해서 이제 협업해서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 기능별로 보안 솔루션을 전부 이제 그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역시나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이 많은 보안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MSSP 업체를 통해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같이 이제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게 함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없어서 그 이벤트를 이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년의 예로 이벤트 하나를 이제 인시던트로 MSSP 업체에서 이 이벤트를 인시던트로 에스컬레이션 하려고 하면 따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건건마다 엑셀로 작성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일단 그런 식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속도도 많이 늦어지고 뭐 누락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양쪽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 SOA를 도입하기 전에는 결국에 이 접근 권한을 MSSP 그 업체에게 사실 전체를 다 주면 안 되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일시적으로 권한을 줬다 뺐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책을 이제 뭐 넣어주고 일시적으로 넣어주고 다시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거를 이제 놓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에 홀이 많이 생겨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일단 처음에 이벤트를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보기 좋게 필터링 하기 위해서 스플렁크 심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일평균 수천 건 발생하던 이벤트를 이제 수백 건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이 수백 건으로 봐야 되는 이벤트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새로 들어온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스플렁크 솔루션을 자동화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다고 해요. 근데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자동화를 구현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인원이 없게 되면 요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관리적인 포인트 입장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보안 담당자는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 지속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도입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SOA 솔루션을 검토를 시작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코드리스 플레이북을 있는 걸 보고 이제 수동으로 관리하던 프로세스들을 우선 자동화했고요. 코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전처럼 특정 인원에 종속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벤트를 분석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각 이벤트들에 대한 연관된 상관 분석인데요. D3 SOA는 각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의 각 공격 단계별로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분석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빠르게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MSSP와 협업해서 관리하는 구조였는데요. 이벤트를 뭐 에스컬레이션 할 때 일례로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 이제 D3 SOA를 통합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면서 MSSP에는 이제 뭐 그 한정된 권한만 줘서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서 뭐 내부 결국에 보안적으로도 강화를 됐고 그리고 이 소통하는데도 D3 SOA를 통해서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앞에서 MSSP사를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결국 그 MSSP사의 사례입니다. 앞의 사례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MSSP는 관리해야 될 고객사가 여러 군데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따라서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각각의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쪽 그 MSSP사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기능으로 요구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SOA 솔루션을 찾고 있었고 또 다른 요구 사항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딩 능력이 없이도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원래 기존에 다른 벤더의 SOA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당 SOA 솔루션은 그 타 벤더의 SOA 솔루션은 플레이북을 사용할 때 코딩을 통해서만 이제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딩 능력이 있는 일부 분석가들만 이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기능을 100%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따라서 저희 이쪽 기업에서 제품을 검토할 때 D3 SOA의 코드리스 플레이북 기능이 되게 높게 평가되었고
실제로도 도입해서 이제 해당 코드리스 플레이북 기능을 활용해서 자동화 부분을 기존에도 했지만 이제 다시 극대화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타 소아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D3 소아를 구축한 후에 그 티어1 분석가의 분석에 필요한 주당 소요 시간이 약 5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각각 여러 개 있는 사이트별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D3 소아는 계정별로도 권한 분리가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계정별로 특정 계정마다 권한을 줄 수 있지만 이게 각각의 사이트별로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서 도입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 사례인데요. 모든 기업이 비슷하겠지만 공공기업의 경우 예산 관련된 이슈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예산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공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이었고요. 해당 이벤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자 소아 솔루션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금융 사례와 마찬가지로 솔루션 벤더의 지원 없이 이제 소아 솔루션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공공기업의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공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특정 솔루션을 도입할 때 해당 솔루션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요. 이미 도입된 솔루션에 대해서 추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아 솔루션을 구축한 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보안 솔루션이 들어오더라도 그 소아 솔루션의 라이센스 체계가 변하지 않는 뭐 장비당 발생하는 그런 솔루션이 아닌 걸 이제 찾고 있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소아 솔루션의 여러 소아 솔루션을 검토하던 중에 저희 그 D3 소아의 같은 경우에는 연동 제품의 수량별로 라이센스가 움직이는 체계가 아니고 이제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라이센스 체계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이제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D3 소아를 도입한 대표적인 4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보안 솔루션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이벤트들을 처리할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심과 같은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상세 상관 분석이나 조치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동 프로세스는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해당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소아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 중에 D3 소아의 솔루션은 크게 5가지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300개 이상의 연동 모듈. 두 번째, 코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북. 세 번째, 탐지된 이벤트들을 마이터텍 프레임워크의 공격 단계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 네 번째, 사이트 및 사용자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라이센스 체계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전 세계적으로 레퍼런스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4가지 사례는 저희 대표적인 산업군에 대해서 뽑아서 이제 4가지 사례만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70여 곳에서 그 D3 소아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D3 Xgen 소아는 총 5가지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300개 이상의 연동 모듈. 두 번째는 코딩 없이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북. 세 번째는 탐지된 이벤트들을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공격 단계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이트 및 사용자별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라이선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맞나요? 네, 아주 간단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거의 1시간가량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보안 관제 조직의 당면한 문제점, D3 엑스젠 소아에 대한 설명 및 장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연동 모듈, 코딩 없이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북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 경쟁력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 한마디씩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상 상무님부터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D3 Security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소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양한 소아 솔루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다시피 370 고객사 이상의 사용 케이스, 그리고 레퍼런스, 그리고 소아 플랫폼과 관련된 독특한 이제 자사만의 기술, 이 기술력을 가지고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비즈니스를 이어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어떤 기술을 저희가 단순히 소개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이제 한국에서도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앤 오토메이션 앤 리스판스와 관련된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좀 고민이 되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좋은 솔루션들, 그런 좋은 철학과 그다음에 좋은 어떤 방향성을 가진 이런 솔루션들이 제대로 잘 도입이 되고 또 정착이 돼서 저희가 보안 사고를 줄이고 실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효율을 높인다, 그다음에 또 고도의 뭐 어떤 활동을 한다, 또 이벤트를 줄인다, 이런 목적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플랫폼을 도입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맞게 또 개발하고 확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순환적인 구조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3가 비록 이제 외산이기는 하지만요, 굉장히 소아라고 하는 철학에 굉장히 충실한, 즉 기본에 충실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 도입을 통해서 정말 보안 관제 조직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애로사항들이 해결되고 또 보다 수준 높은 보안 관제 체계가 구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지금 막 대한민국에서 소아라는 시장이 이제 막 생기고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아라는 플랫폼 자체가 올바른 의미로 정착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좋겠다라는 이정상 상무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김학진 과장님께서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안이라는 특성상 100% 완벽한 보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솔루션들을 그 갭을 줄이고자 이제 많은 보안 담당자분들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D3 소아를 통해서 이용하신다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D3 소아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학진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학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안 관제 조직이 당면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D3 엑스젠 소아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많이 해결하고 편리하게 보안 관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도움은 많이 되셨나요? 제가 오늘 정말 많이 질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발표자에게 문의하거나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직 설문조사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기 전에 꼭 반드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다양한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